뭐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모든 메이커에서 지금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영상에도 보면은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뭐 르노 삼성 AS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만족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를 타고 있는 분들이 자동차 메이커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게 아직 불편하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기차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차 회사 제조사조차도 지금 아직까지는 좀 많이 보급이 안 된 교육, 기술 이런 것들이 경험치가 아직 모자란 것 같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어떻게? 네, 뭐 뭐든지 다 그렇죠.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차량에서 보면 그 서비스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봤을 때도 저한테 고치러 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상 정비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상 정비로 한다 그러면 100%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님과의 관계도 틀어줄 수 있고 또 비용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서 좀 여러 가지 그럴 수 있고, 예상 정비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AS 관점에서는 무상으로 수리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 사업소 같으면 모르겠지만 일반 블루엔지나 아니면 밑에 뭐 바로 정비 코너나 뭐 그런 식으로 하위 정비업소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지는 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대수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가 많고 교육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하이브리드도 지금 제대로 수리가 안 돼서 현대가 하는데 못 고쳤어요 라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기차라면 하이브리드 나온 지가 지금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 안 올라왔다면 전기차도 좀 당분간은 좀 힘들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기아 자동차가 상당히 뭐 이렇게 네. 획기적인 전기 자동차 이제 기술자들 인증하는 그 시스템 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했더라고요. 네. 자동차 회사로서는 최초로 이제 전기차 기술 인증 제도 KEVT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뭐든지 다 그런 식으로 초반에는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신차 나와도 뭐 그거에 대한 신차 정비 기술 같은 거 교육하고 하는데,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겠죠, 교육하는 상황이. 근데 뭐 기아에서 한다고 하니까 뭐 잘 됐죠. 어쩌면은 앞으로 전기차를 수리하는 정비업체, 다른 완성차 메이커들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전기차 정비 안전이라든가 특화 시스템, 진단하는 것에 대한 부분, 부품 교환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고난도 정비, 진단, 수리 이런 것들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보니까 베이직과 프로라고 하는 두 등급을 나눠서 각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오토큐 이제 사업장마다 이런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자격증 딴 업체는 현판을 붙여줄 정도로 뭔가 특화시켜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그 국토부도 전기차 전문점을 이제 낼 수 있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아마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결국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더 세분화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리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 대한 이제 어떤 사례들도 공개하고 하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이제 정비사, 현직에 있는 정비사들이 전기차가 나오면 저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정비침서나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베이 하나에 뭐 차단막도 치고 저런 공구 사용해야 되고 저런 장갑 사용해야 되고 뭐 저런 신발 신고 저런 복 입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전에 대한 거는 이미 뭐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들의 재능이죠. 이제 능력을 이제 키우는 방법이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뭐 이제
뭐 미케닉과 파트 체인저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처리할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모든 메이커에서 지금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차 나오면서부터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사업소에 들어가도 전기차만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거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전기 자동차는 그 연구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가져가서 이제 분석해서 알려주고, 이제 정비업체 사업소에서는 뭐 거의 뭐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는 만지지 않고 그냥 연구소로 보냈던 걸로 제가 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이제는 좀 많이 일반화되면서 네, 지금 판매 대수로 봐서 연구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넘어섰죠. 그런데도 이제 아마 프로그램이나 좀 이상한 자동차는 이상한 고장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일반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처럼 그 뭐 휴대폰처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휴대폰처럼 단순하게 교환하면 끝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이상하게 자동차는 이상하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동차 옆에서 이 똥차 버려버릴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진짜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절대 차 옆에서는 버린다는 얘기 하지 마라. 이쁘다 해줘야 된다. 무생물이지만 생물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자동차는 고장나는 것도 참 이상하게 고장나기 때문에 그 끝이 없는 거예요, 일종의. 자동차는 계속해서 변하고 막 이상하게 막 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는 건 거의 힘들어요. 이제 저희 정비사들을 바라보는 고객분들의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줬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진짜 차고치기 편한 나라거든요. 제가 뭐 외국에 생활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외국 나가서 볼 일이 있을 때 해보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차고치기, 차 타기가 굉장히 편한 나라입니다. 들어오면 뭐 큰 문제 없으면 그날 뭐 고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무조건 차를 놓고 나가야 되고요. 점검하는데도 뭐 거의 뭐 10여만 원씩 들어갈 정도로 큰 비용이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점검만 하는데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비사도 사람이니까 들어오면 무조건 다 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자동차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한참 이렇게 폭발적으로 정비 실력이 늘어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작하고 10년 좀 안 돼서 정도였을 거예요. 저는 차가 들어오면 회로도를 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를 했어요. 회로도 보고 정비수치도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렇게 했는데, 주변에서는 저 새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책 보고 하는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종이 너무 많아요. 수입차도 있고 국내에 생산되는 차종도 막 정비 심사나 회로도를 보지 않고 차 고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고객님들께서는 뭐 책 보고 차를 고쳐? 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 바꿔야 돼요. 이제 자동차는 쉽게 고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저기서 막 고치다 못 고쳐가지고 와갖고 이게 고장났네요 딱 고치면 그 양반이 운이 좋은 거지 재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재수가 좋은 거지 재주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자동차는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는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세요.